안녕하십니까 카이트 센터 회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깨 관절에 대한 이해와 어깨 관절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깨 관절은 앞에 있는 쇄골이라는 뼈와 그 다음에 팔뼈, 팔뼈 그리고 뒤쪽에 날개뼈라고 하는 견갑골 이렇게 세 가지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관절에서 일어나는 동작은 크게 6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면에서 봤을 때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 이렇게 위로 올리는 동작. 그 다음에 몸통을 기준으로 팔을 뒤로 보내는 동작.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옆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 이렇게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 반대로 이제 내리는 동작. 그리고 제자리에서 팔을 이렇게 바깥으로 회전하는 동작. 그 다음에 안으로 회전하는 동작. 그래서 이렇게 어깨 관절에서는 6가지 동작이 일어나는데 이 6가지 동작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어깨 관절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측면에서 한번 돌아볼까요? 정확하게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옆에서 봤을 때 몸통을 일정하게 고정한 상태에서 팔을 정확하게 앞으로 뻗으면서 위로 올립니다. 이때 이 팔이 귀의 외이도 정도까지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릴 때 이 범위를 보통 180도 정도로 보게 되는데 이 동작을 하는 동안 몸통이 이렇게 뒤로 젖혀진다거나 혹은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팔을 든다거나 또는 팔을 할 때 고개가 이렇게 옆으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동작들은 일어나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몸통을 고정하고 팔만 올라가요. 두 번째로는 팔을 뒤로 젖히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젖힐 때 마찬가지 몸통의 움직임이 일어난다거나 머리의 움직임이 일어나면 안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요 각이 한 50도 정도 최대로 올렸을 때 평균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올렸을 때는 한 30도 정도의 각이 나오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옆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릴 때 여기서 90도까지는 손바닥이 바닥으로 그 상태에서 90도 이상에서는 손바닥을 위로 돌려서 그대로 올립니다. 마찬가지 몸통과 머리에서는 동작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는 동작. 그리고 정면에서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회전 동작인데 회전 동작은 이 팔꿈치 아래에서도 회전 동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핀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깨 관절에서 회전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의 관절의 가동 범위를 평가할 때는 좀 독특한 방법으로 이 자세에서 이렇게 팔을 90도 접은 상태에서 손가락을 정면을 보게끔 이렇게 핀 상태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어깨가 움직임 없이 팔꿈치 고정하시고 그대로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범위가 90도 정도 올라가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반대로 이 상태에서 아래로 내리는 동작에서 팔꿈치 어깨를 고정하시고 그대로 내립니다. 이때 한 80도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더 많이 내려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몸통의 움직임 없이 내렸을 때는 한 75도에서 80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내려가면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깨 관절을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거는 평가하기 전에 내 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통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병원을 먼저 가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증이 발생한다는 건 이 관절 주변에 있는 뼈라든지 아니면 인대라든지 아니면 뼈랑 근육을 연결하는 건이라고 하는 부위 자체가 이미 심각하게 손상을 받아 있을 때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정확하게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꼭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정도의 손상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평가를 했을 때 동작이 다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굴곡부터 먼저,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동작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팔을 올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라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올라가다가 이 정도 범위에서 이상 안 가. 이때 올라가지 않을 때는 통증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 통증이 없으면서 올라가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할 때 이렇게 통증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동작을 만들어내는 근육 자체에 손상이 있거나 혹은 그 근육과 뼈를 연결하고 있는 건에 손상이 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근육이라든지 건에 손상을 받으면
근육에 제대로 힘이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동작을 할 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통증이 없이 이 동작이 나오지 않을 텐데 흔치는 않지만 이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 자체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경험이 부족으로 근육을 조절하지 못해서 혹은 이 근육이 약해서 동작이 되지 않는 경우와 반대로 이렇게 팔을 내리는 근육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이렇게 가까이 수축하면서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근육 힘을 쓰면 반대되는 동작을 만들어내는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팔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위가 늘어나지 않는 경우 우리가 흔히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유연성이 부족해서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팔을 올렸을 때 동작은 다 나오지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작은 다 나오지만 이때는 근육의 손상이라든지 인대의 손상은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작을 만들어내는 근육이 수축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개뼈와 팔뼈가 움직이는 동작을 만들어낼 때 이 근육이 수축하는 순서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예를 들어 날개뼈가 있고 팔뼈가 있으면 이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이 팔뼈의 머리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면서 올라가지 않고 순서가 바뀌어서 이게 올라가면서 팔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즉 근육의 수축 순서가 문제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근육이 수축이 되지 않고 올라가면서 통증을 야기하거나 주변의 조직들을 손상시키면서 혹은 압박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동작은 다 나오지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작을 했을 때 특정 범위에서만 통증이 발생하고 통증이 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여기서부터 통증이 발생하다가 이 부분만 지나면 통증이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여기 어깨 관절을 조절하는 수많은 근육들 중에서 특정 한 근육만 문제가 있는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여 위에 있는 극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에 문제가 발생하면 특정 범위에서 통증이 있다가 그걸 넘어가게 되면 통증 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설명을 했지만 그 외 나머지 5가지 동작에서도 이런 식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작을 할 때 동작이 다 되지 않았을 때와 동작이 다 되지 않았을 때 통증이 발생 여부 그 다음에 동작이 다 됐지만 통증이 발생하는 여부를 먼저 이렇게 해서 알아보시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걸 팔을 드는 걸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팔을 드는 걸로 여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지만 안전하고 대신에 오래 걸리는 방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팔을 듭니다. 그래서 동작이 되지 않는 부위,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부위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올렸을 때는 통증이 없어야 됩니다.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혹은 통증이 있든 없든 통증이 발생하지 않아도 내가 올릴 수 있는 최대 범위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합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동작을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 만약에 내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지 않았다면 이 동작을 반복하기 시작하면 점점 올라가는 범위가 일정 범위까지는 더 올라가집니다. 누구나.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서 더 이상 이제 몇 번을 해도 더 이상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억지로 다른 보상을 써서 올리려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갔는데 내가 반복 동작을 함으로 해서 천천히 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갔어. 근데 여기서부터 이 정도 범위까지 올라갔지만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 그래서 이걸 억지로 올리려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몸이 이렇게 들린다든지 혹은 상체를 이렇게 젖힌다든지 하는 동작들이 발생하면 그 동작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 이제 범위가 늘지 않는다라면 이제 오늘 내 운동은 끝. 그리고 나서 다음날 다시 그 범위를 찾아서 반복. 해서 범위를 점점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다음날 일어났는데 통증이 발생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날에 내가 한 강도가 셌거나 아니면 보상이 있어서 다른 동작을 섞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동작을 할 때는 범위를 조금 줄인다든지 반복 횟수를 조금 줄인다든지 동작을 할 때 거울을 두고 혹시나 내가 다른 보상 동작을 쓰진 않았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다른 범위의 동작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안 되는 친구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금동이. 그래서 자, 옆에서 팔을 들어서 90도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는 괜찮군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안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안으로 아래로 천천히 내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안 가지고 범위가 이제 더 내려볼까요? 더 내려봅시다. 요렇게 요 정도 범위가 제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친구의 팔꿈치를 팔을 안으로 돌리는 혹은 내외전이라고 하는 팔을 안으로 돌리는 범위의 가동 범위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셀프로 어느 정도까지 좋아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의 위치를 잡으시고 수평으로 만드시고 손등이 바깥으로. 자, 이 상태에서 내려갈 수 있는 범위만큼 반복해 볼게요. 여기서 하나 90도 범위에서 다시 아래로 촬영할 때보다 더 안 내려가네요. 갑자기 왜 이래? 둘 그렇죠. 셋 할 때 팔꿈치의 위치, 어깨가 두 개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점 더 내려가지는 게 보일까요? 아프진 않아야 됩니다. 아프지 않는 범위에서 갈 수 있는 만큼 가야 돼요. 오케이 하고 가시고 좀 쉬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컨디션이 좀 좋다라고 한다면 이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내일 자고 일어났을 때 통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오늘 했던 횟수보다는 적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좀 쉬었다가 어깨 좀 풀어주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옆에서 평가하시고 고정해서 잡으시고 그렇죠. 잘하셨어요. 거기서 다시 내려볼게요. 그렇죠. 하나 좋네요. 그렇죠. 둘 천천히 셋. 절대로 통증 범위를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범위가 가볼게요. 여기까지인데 이 정도까지 안 가고 여기 범위에서 왔다 갔다만 해버리시면 절대 범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 범위까지는 꼭 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동작은 혼자 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조자를 세워서 이 팔꿈치가 처지거나 하지 않게끔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고, 만약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쪽 부위에 어딘가를 특정 범위를 고정하셔서 벽 같은 데 붙여놓고 팔꿈치만 붙여야지 손등이라든지 전환이를 다 붙여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축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팔꿈치만 고정해놓고 얘는 살짝 띄웁니다. 그 상태에서 거울을 보시고 어깨 고정하시고 머리 위치 확인하시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축회전.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면서 내가 처음 찍었던 팔꿈치 위치가 바뀐 건 아닌지 확인하시면서 동작을 차근차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점 늘어나는 걸 거울로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올린 동작을 혼자서 연습을 할 때는 먼저 몸통을 바로 세우는 걸 먼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숨을 크게 들여 마셔서 흉곽을 최대한 확장하시고, 확장한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범위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 범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동작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래서 천천히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올립니다. 단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는 최대의 범위까지입니다. 그리고 일정 범위 횟수 이상을 해서 범위가 다 늘어나고 나면 더 이상 올라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올라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깨가 올라간다든지 몸통이 돌아간다든지 혹은 상체가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하는 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작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까지 내에서 최대한 확장하시고 올릴 수 있는 동작을 반복.
반복, 반복. 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할 수 있는 숙제는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날 다시 확인하시고 더 올라갈 수 있으시면 더 올리시고 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범위를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팔을 뒤로 보내는 동작에서는 마찬가지 몸통을 최대한 핀 상태에서 상체를 고정하시고 팔을 뒤로 보냅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동작을 할 때 범위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몸통을 이렇게 만 상태에서 팔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동작 하실 때 절대로 몸을 말면 안 됩니다. 최대한 몸통을 핀 상태에서 고정하시고 갈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마지막으로 회전 동작인데 조금 전에 했던 외전하는 팔을 옆으로 들리는 동작에서 일정 범위까지 팔이 올라가지 않으신 분들은 이 범위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이 동작을 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가볍게 집에 있는 수건을 하나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각으로 접으시고 한 번 더 접으시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둥글게 이렇게 맙니다. 그래서 일정한 두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상태에서 겨드랑이 위쪽에 최대한 띄웁니다. 그 상태로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끔 위치를 잡아주시고 팔꿈치를 이렇게 고정합니다. 그래서 이 팔꿈치가 앞으로 나가거나 혹은 뒤로 가지 않게끔 측면에서 봤을 때 팔꿈치를 몸통 옆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고정하시고 이 상태에서 가볍게 손을 핀 상태에서 손바닥이 위로 본 상태에서 바깥으로 벌리는 동작. 바깥으로 벌리는 동작. 혹시나 수건이 빠질 수 있으니까 반대쪽 손으로 살짝 잡아주는 건 괜찮습니다. 잡아준 상태에서 고정하시고 팔을 바깥으로. 팔을 바깥으로. 혹은 이제 여기서 안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어깨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동작을 할 때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은 가지 않고 손은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어깨가 대신 와서 붙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신경 쓰시면서 체크하시고 그 상태에서 손이 회전하는 느낌으로 손 자체만 이렇게 회전하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바깥쪽 마찬가지 최대한 벌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범위가 많이 늘게 되면 여기서 팔을 이렇게 올렸을 때의 범위가 훨씬 더 수월하게 올라가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기서 가동 범위 확보하셔서 동작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문가의 지식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은 개인적으로 좀 전문적인 의료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사용되어지는 근육은 크게 위쪽에 있는 상부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 그 다음에 극상근이라고 하는 근육,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삼각근이라고 하는 근육, 그리고 앞쪽에서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흉근,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릴 때 사용되어지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는 동안 이 팔뼈가 앞으로 튕겨나가지 않게끔 막아주기 위해서 팔 앞쪽에 있는 이두의 건구라고 하는 팔뼈 앞에 이렇게 팔뼈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아이가 앞으로 튕겨나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부위의 근육이 있습니다. 동작을 이렇게 팔을 돌리는 동안 사용되어지는 근육이 각각의 근육이 있는데 특정 범위에서 범위에서부터 동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용되어지는 근육, 그리고 이 정도 범위에서 동작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근육, 그리고 거의 끝 범위에서 사용되어지는 근육이 개별적으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식 있는 분들은 각 관절의 가동 범위 제약이 있는 부위에서 사용되어지는 근육 혹은 기능이 떨어지는 근육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육들을 타겟팅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티칭을 한다라고 한다면 회복 속도는 좀 더 빠를 수 있겠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결과물을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정도의 지식 있는 분과 함께 운동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깨 관절의 이해와 가볍게 기능평가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볍게 알아봤는데요. 이외에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깊은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따로 내용들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